내 딸어린 춘향이가 옥중에 굳이 갇혀 명세 경각이 되었더니 동원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인 날 살렸구나. 얼씨구나 절씨구. 지금부터 나 소리꾼 오선지가 오픈 토크의 문을 열어 보는디. 네, 저를 대신해서 오프닝을 이렇게 멋진 소리로 열어주셨습니다.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판소리를 전공해서 또 판소리를 이어오고 있는 소리꾼 오선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까 전에 이 오픈 토크를 열어주신 오프닝 곡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. 제가 들려드린 곡은 춘향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.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 연말에 좋지 않은 일들도 많고 맞습니다. 아픈 일들도 많았어서 올해는 조금 더 얼씨구나 하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성함이 이제 오선지 씨라고 하셨는데 본명이신 건가요? 네, 저는 노래를 잘하라고 부모님이 뱃속에 있을 때 오선지라고 지어주셨거든요. 음악공책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. 그럼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이렇게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네요. 네, 제가 이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소리도 그렇고 걸걸한 목소리에 딱 소리꾼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은 연습을 열심히 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. 저희 집 주변에 시립국악원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주변 분들이 애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걸걸하네? 네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저에게 노래를 시키고 싶어 하셨으니까 국악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해서 이제 데려가게 되신 거였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목소리는 오히려 어렸을 때가 더 좀 걸걸했던 것 같고 지금이 조금 더 맑은 성음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때 국악원에 처음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? 저는 6살이었습니다. 6살 네. 때부터 그럼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? 네. 신기하네요. 그러면 처음 판소리를 배우게 된 곳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악원이었나요? 네, 시립국악원에서 거기 계시는 이제 안혜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께 처음으로 배우게 됐죠. 그 상당히 어린 나이였잖아요. 국악원 처음 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게 국악원을 처음 갔을 때의 느낌보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셨어요. 그래서 선생님을 뵈면 이제 한 번 뵀으니까 다음 주부터 와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오히려 학원보다 선생님이 진짜 기억에 딱 가장 많이 남았고 그 이후로는 애들은 다 일반적인 학원에 다니는데 네. 나는 왜 이렇게 유달산을 막 올라가가지고 또 학원에 유달산이 가야 되지? 있었나요? 네. 그 국악원에 갔을 때요. 처음에 그러면 너 노래해봐 이러나요? 어떻게 하나요? 처음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한 소절을 불러주시면서 따라해보라고 하세요. 그래서 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하시거든요. 그럼 6살짜리 그 작은 그쵸. 아이가 그거를 따라했던 거예요? 네, 따라해보는 거죠. 그리고 혹시 그때 그 호랑이 선생님의 첫 말이 뭐였나요? 그때 그래 내일부터 와 이런 말을 하셨죠.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선생님께서는 강하셨던 거군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판소리를 취미로 배우게 되다가 본격적으로 국악인의 길을 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무엇이었을까요? 사실 소리를 6살 때부터 배웠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좀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.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나만 너무 동떨어지는 걸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와서 난 이제 소리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중학교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막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가장 잘했었던 게 뭘까 했을 때 판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6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대에 또 서게 됐고 그 무대에서의 또 인정과 또 성취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다시
그 무서운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. 네, 또 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-2 동편제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한데요. 이 정확히 이수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이수자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이미 이제 저희 선생님이 문화재로 계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의 소리를 완창을 해야 하고,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세종제 춘향가를 배워와서 김세종제 춘향가를 완창하고 또 그걸 여러 번 선생님께 소리를 닦는다고 하거든요. 소리를 닦는다. 네. 이제 소리를 닦는다는 게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,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수자 시험을 보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명인의 선생님들도, 명창의 선생님들도 오시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시는 앞에서 이제 이수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. 아, 그럼 직접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소리를 보여주시는 건가요? 네, 이제 소리를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이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이수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. 네, 또 소리꾼들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죠. 이 득음의 경지를 보통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? 어려서 제가 TV를 보면서 득음이라는 거를 볼 때는 피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피토하게끔 성대를 상하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많은 의학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,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산이나 계곡이나 폭포나 이런 데 가서 산 공부를 하고 합숙 훈련을 했었거든요. 정말요?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소리만 해요. 밥 먹고 소리만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환경에서의 소리를 할 때 여기서 울리는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힘있게 소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목이 쉬었다가 풀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전에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득음의 과정들을 저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. 소리를 배우면서 인생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소리꾼이 되셨는데 이 버섯 농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뜬금없거든요. 소리와 버섯 이게 무슨 조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. 제가 대학원을 수료할 때쯤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수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처럼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조금 더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내려오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내려온 이후로 부모님과 이제 농사 짓는 일은 사실 부모님이 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오는 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,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온라인적인 부분과 교육 체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부모님 농장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표고버섯 농사 짓는 소리꾼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고향 무안으로 내려와서 정말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무대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됐으니까요. 오선지 씨의 이번 2025년 목표 무엇일까요? 제 올해의 목표는 아무래도 농사도 짓고 있고 소리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면에서의 다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대학원을 수료 과정까지만 해놓고 졸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돌아가서 논문을 쓰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또 가지고 있고, 또 농사를 짓고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또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제 역할을 좀 더 톡톡히 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두 마리의 토끼를 꼭 다 잡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먼 길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, 제가 또 여러분들께 신나게 한 곡 들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난감하네. 어찌었던 일이 허여 별주고 세상에 나오는디
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오똑 귀는 쫑긋 입은 방긋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.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토선생 정말 반갑소. 나는 용궁서원 별주부이요.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용궁 갑시다.